이번 시간은 네. 태종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한 일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살짝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뒷담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네. 뭔가 해야죠. 두 가지를 해요. 남쪽과 북쪽에 오랑캐를 칩니다. 고려 말에도 왜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게 좀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주로 대마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날만 좋으면 대마도가 보인다 하더군요. 그래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니까. 거리여가지고 많이들 간대요. 가면 또 완전히 일본이니까. 하지만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했던 말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나 좁고 외지고 누추해서 외인들이 살게 두었더니 개처럼 도적질을 하고 쥐처럼 훔치는 등 악행을 그치지 않는도다. 그리하여 내가 토벌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7척 13대 330도 아니고 네. 엄청난 배에 17,285명 정확한 수치도 남겨놨습니다. 이종무라는 사람이 대장으로 해서 출격을 합니다. 병력이 엄청 큰 거 아닌가요? 많죠. 한 번에 확 밟아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네. 생각으로. 60몇 일치 식량까지 그러니까 진짜 씨를 말리겠다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 왜구들은 중국으로 노략질을 하러 간 상태여가지고 좀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조선인 포로도 구출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종무가 실수를 합니다. 도망간 좀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숲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을 없애고 싶은데 좀 급했나 봐요. 60몇 일치 식량이 있고 그들의 마을을 점거했으면 얘네들이 오래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지구전이 들어가면 되는데 급했어. 그래서 출격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산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지르나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죠. 방화가 굉장히 큰 범죄더라고요. 초병을 보내기로 해요. 스타크래프트. 네. 어떻게 뽑아야 돼요? 날랜 사람들? 아니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내야 되잖아. 아, 네네. 제일 뽑기를 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쫓겨서 막 와서 해변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웃기는 상황이 생겨요. 배가 227척 있잖아요. 네. 배 위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자기네 조선 군사들이 죽는 걸. 왜 그랬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와요. 장당내 토탕 안 하고요? 네. 뭐지? 근데 마침 또 중국에 출장 갔던 왜구들이 거기서 거의 전멸해요. 잘된 얘기만 이종문 했겠죠. 그래서 포상을 해줬는데 나중에 말이 다 나온 거예요. 이방원 화가 났다 안 났다?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종무를 쳐야 되죠. 죽였나요? 그런데 내가 명령을 내린 거잖아. 내가 총사령관이야 다름없잖아. 뭘 시비를 걸었는지 제가 못 찾았어요. 다른 죄명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죽일 정도는 아니었나 보네요. 앞에는 아름다웠으나 뒤에는 이종무가 헛짓을 했다. 이방원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100년 동안은 왜구들이 거의 설치지 못했대요. 그래서 성공한 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효과는 있었다. 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여진정벌입니다. 여진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함경 북도 지역입니다. 두만강 일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킹덤을 보신 분들은 전지현이 여진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냥 오랑캐를 치고 그 지역을 조선 때도 계속해서 우리 땅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아니라고도 생각했어요. 여진을 우리 땅 안에 살고 있는 이민족으로 생각할 거냐.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은 외국인들, 피부 하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차별을 하는 게 있죠. 여진에 대한 차별도 뭐 그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조선도 거기에 조선인들이 있으니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선. 그 지역을 중국 땅으로 볼 것이냐 조선 땅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진이 조선의 신민이냐 중국의 신민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외교 문제가 돼요. 여진은 조선에서 치면 어디 가서 찡얼거리면 돼요? 명한테. 명에서 찝쩍거리면 조선 쪽으로 귀의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확실하지가 않은. 우리는 너무 국경이 정확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경이 정확해진 건 얼마 안 됩니다. 그쵸. 그런 상황에서 여진은 당연히 박쥐 역할을 하게 되죠. 이방원이 여길 치는데 그랬더니 얘네들이 명나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하면서 외교전으로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이방원은 외교 능력은 괜찮은 편.
그쵸. 사신으로 가서도. 그 황자한테도 왕자일 때. 네. 이색은 어린 시절에 원나라에서 신하생활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중국말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십몇 년 만에 갔을 때 명나라 황제가 쟤 뭐라 그러니? 중국말이 까먹었구나. 그런가 봐요. 이방원은 그걸 굉장히 잘했나 봐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거 할 줄도 아는 사람이 이방원이지 않았나. 이 여진종은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죠. 상왕이었을 때 했던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422년 5월 10일 56세 연화방 4개 별장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거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유언으로 황이 써 유배 보냈었잖아요. 네. 양녕대군 폐쇄자 할 때 개 똑똑해. 똑똑한 건 알았구나. 그래서 헌릉에 묻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원경왕후가 있죠. 원경왕후가 2살 많고요. 같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2살 많고 2년 후에 죽었으니까. 왕릉 사이에 이렇게 교 같은 걸 만들어놨대요. 왜? 엄마 아빠 좀 친하게. 그래서 쌍릉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세종의 마음이 느껴진다. 아들로서 태종 이성계가 바라본 이방원은 어땠을까요? 왕자의 난 전후에 태종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성계 입장에서. 정몽주를 죽일 때부터 다르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때부터일까요? 친우를 죽인 거랑 내 아들을 죽인 거랑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 이성계는 이방원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성계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인물은 아니어 보여요. 양령 입장에서 아빠 이방원, 충령 입장에서 아빠 이방원은 어땠을까? 그냥 아빠 그 자체였을 것 같거든요. 아빠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네. 큰 사람이고 배워야 될 게 많고 그런 느낌? 제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아빠의 이미지를 그리면 큰 사람, 배워야 되는 사람. 평생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방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들도 눈치를 잘못 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방원은 양령을 대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심한 벌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죽이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상관대한 아들이 바보가 아니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죽긴 했지만 세종 동생 성형대군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렇게 이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들들을 굉장히 예뻐했던 사람이 이방원이다. 그래서 양령이 그렇게 호로자식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뭐 14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를 감싸잖아요. 아빠 이방원은 아들에 대한 사랑은 넘쳤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 누굴 많이 죽였다고 해서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조카 이방원 또 있어요? 이방원 옆에서 1, 2차 왕자의 나이나 이럴 때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이화, 이성계의 이복 동생. 삼촌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거든요. 이방원의 이 사람을 안는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1차 왕자의 난 때는 형들도 같은 편 들어줬으니까. 사람에 대한 흡입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는 것 같다. 아빠는 관계없는 것 같다. 이성계 입장에선 그거랑은 또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러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원경에서도 좀 나왔지만 남편 이방원은 어땠을까? 왕이되기 전엔 원경왕후랑 사이가 좋았다고 하니까. 맞아요. 왕이 되는 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 되게 일에 집중했던 거잖아요. 네.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목표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홀했겠죠? 그러니까 서운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는 원경의 느낌은 남편 덕에 나도 출세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원경도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좀 욕심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집안도 그랬고 원경하고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거든요. 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추구하진 않지만 원경왕후는 남편을 딱 봤더니 내 스케일에 맞아. 그것도 멋있긴 하네요. 그렇죠. 같이 대업을 이룰 만한 최고의 파트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반에 아들 셋이 일찍 죽지 않았을까. 원경도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어요. 집에서 그냥 남편이 어떻게 하든 막 불안만 해왔던 사람은 전혀 아닌 왕이 같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공동 집정이 아니네 이거? 달라 너무 달라 생각했던 거랑. 이방원 평등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돼야 돼.
그때부턴 나쁜 놈이었을 것이다. 실망을 확 했겠군요. 사위 이방원은 어땠을까? 꿈에서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물론 뭐 사위를 데리고 사이가 있진 않지만 무서운 놈 이런 느낌. 꿈에서도 만나기 싫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민지는 다행히도 사위가 그래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치려고 계획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스승이니까. 그나마 대우를 해준 거거든요.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해준 거겠지만 그래도 무서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심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니까. 진짜 아들들한테도. 그러니까 아우라가 보였던 거야. 약해 보이지 않았던 허시실 이런 것 따윈 없어 이방원은. 그냥 뿜뿜인 거지.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관상 세조 등장할 때 네네. 아 수양대군 일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그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긴 하네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도 영모를 한 왕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잖아요. 수양대군은 확실히 이방원의 판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처남 이방원. 여기는 사위보다 더. 그래도 위에 두 형제는 민씨 형제 둘은 그나마 눈치를 좀 보고 자세를 낮췄는데 그 아래 둘은 특히 막내가 그걸 못했죠. 막내는 막내였던 것 같아. 아우라가 보이는데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 못 봐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민씨 형제들이 낮추고 했다면 죽지 않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생각입니다. 유배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위에 두 형제는 워낙에 1차, 2차 왕장의 난에서 너무 역할이 컸기 때문에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무회 막내. 거기는 좀 철이 없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중국으로 튀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죠. 그렇지만 뻔한 미래를 걷느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봤더니 매형 너무 위험해. 그리고 지금 누나도 힘이 없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금두꺼비 몇 개 들고 중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중국 가서 금두컵이 다 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럼 돌아와야지. 금지걸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돌아오면 이방원은 도리어 불쌍하다고. 맞아요. 그쵸? 그 생각했어요 방금. 아하. 동생 이방원. 형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정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우라가 아니었으면 왕위에 좀 더 있지 않았을까요? 정종은 원래 제 생각엔 왕이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위에 회한대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기도 하네요. 무서운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듬직한 동생, 나중에 무서운 동생. 상황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돈 이방원. 여기 또 하고 싶지 않죠. 별로. 신하들도 보면은 그렇지만 태종 이방원은 무해하다 생각하면 두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무해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김한로는 타고나기 무해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기질적으로 그냥 책사물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시몬 같은 사람은 실수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숨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백성 입장에서 이방원부터 얘기해볼까요? 이방원 괜찮은 왕일까요? 백성들은 일단은 잘 모르잖아요.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맞아요. 왜구다 토벌해주고 뭐 여진족 어떻게 체결해주고 이러면 일단 살기 편하니까. 사냥 때문에 일찍 추수하라는 거 외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백성들 그 정도면 입장에서는 뭐 좋은 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왕. 화폐 발행해가지고 억지로 쓰라고 목을 졸라서 그렇지. 그런 게 뭐 그것도 당장. 너희들을 위해서인데 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은 없겠죠. 그치. 그리고 당장 내 걸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왕 이방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 쪽으로 중립인 것 같아요. 성군이다. 뭐 그런 이런 건 말을 아니지만. 들을 순 없고. 그리고 고 생각해보니까 태종 성군. 성군이라는 얘기 못 듣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신하들이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군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성종이에요. 성종은 왕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때 한명회가 거의 모든 걸 쥐고 들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성군 얘기를 들어요.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면 좀 과한가? 하여튼 그래요. 신하들의 평가군요. 성군은. 태종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준 게 신하들이잖아요.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이라는 이미지는 신하들 입장에서의 이미지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하 입장에서의 이방원은 어떤가? 무섭죠. 그리고- 왕 자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하들 입장에서. 눈치 정말 잘 봐야 되고 아마도 이걸 눈치챈 사람들은 내가 무해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머리에 꼭 꽂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살짝 실수도 해줘야 돼. 이방원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라 안 해. 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거든. 77 맞네 이러면서. 에이 치치맞게 한윤한테 그러잖아. 한원한테. 근데 이숙번한테는 너 저리 가. 눈치가 빠른 신하들한테는 뭐 지켜주니까 뭐 그냥 그런.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돼. 성리학자 이방원. 뭐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좋은 왕이었을 좋은 것 같아요. 왕이었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이니까 유학자죠. 성리학자 이방원은 상당히 그쪽에선 좋게 평가할 만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개혁가. 조선을 개국하는 입장에서의 이방원. 뭐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확실하게 해줬다. 진짜 화끈하게 했다. 네. 화끈하게. 진짜 이성계는 화끈한 느낌은 안 줘요. 개국할 때쯤 돼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랬던 건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약간. 하지만 이방원은 젊었을 때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화끈했다. 기질이. 무인 태종. 그래서 앞에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그쵸,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칼을 들고는 다녀요. 뭐 왕자의 난 때도 그렇고 정봉주 죽일 때도 그렇지만 외적을 토벌한다고 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하지만 그쪽으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다. 학자로서 태종.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똑똑했던 사람 맞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 맞아요. 맞는 거 보면은 맞아요. 학자로서의 태정도 태종은 과도 있고 하지만 잘한 것도 있다. 총평을 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이방원인 것 같아요. 이방원 돌아가셨어요. 네. 이방원 잠깐 조연으로 등장하실지 몰라도 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고이 보내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네요. 와, 흑삭 써봤을까요? 네네네. 수고한 거 맞아요. 네. 딱 정의할 순 없지만 태조 이성계 아들이면서 세종의 아빠. 태조도 있고 태종도 있고 세종도 있는데 태종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뭐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누구 같았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아니라가지고 자기 역할을 그냥 충실히 다 한. 네. 세종은 세종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태종은 태종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운을 잘 쓸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다. 능력이 있다 해도 운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데 또 운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자기 아들 중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이긴 하지만 충령을 택하잖아요. 그 운을 잘 쓸 줄 아는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알았던 사람이 이방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에 맞서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그렇지 느낌은 않고. 전혀 아니어서. 네. 그리고 정몽주를 칠 때나 왕자의 난을 읽힐 때나 이게 타이밍이 맞춰서 한 거지 억지로 했다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인물이 이방원입니다. 네. 네. 우리 헌른 가가지고 한번 만나고 뭐 서울이니까 올까요? 한번 네. 예전엔 소풍도 많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 때는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경주를 많이 가서 그쵸, 수학여행으로.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